안녕하십니까. 한국 정권별 스포츠 정책 체육사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정권별 체육 정책을 보면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 김영삼 정권,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문재인 정권에 이르기까지 총 10명의 대통령들이 우리나라의 그 체육정책을 펼쳤는데, 오늘은 좀 특이하게도 이런 분들의 정권별 체육정책을 확인해 보면서 우리나라의 그 한국 체육사를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1공화국 시절인 이승만 정권은 어떠한 체육 정책을 펼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정권은 1875년부터 1965년까지 이제 이승만 정권의 그 대통령은 생존을 했었는데요. 이 시기는 우리나라가 6.25 사변이라는 엄청난 혼란과 전쟁의 난리통에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별다른 그 체육 관련 정책은 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 중에 우리나라의 전통 무술인 택견을 무대에 세운 기록이 전해지고요. 청와대에 이러한 민속 무술인들을 초청해서 시범을 보인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전쟁의 난리통에 어떠한 행사를, 어떠한 체육 정책을 펼칠 수도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의 전통 무술인 택견을 알리고 또 그거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주고 있는 정권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혼란의 시기, 혼돈의 시기에 우리나라가 과연 어떠한 체육 정책을 펼치면서 이러한 6.25 사변의 이 정쟁 속에서 정책을 펼쳐나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뚜렷한 스포츠 체육 정책은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의 스포츠, 그리고 스포츠는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은, 또 인식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조선체육회 명칭이 변경되면서 이승만 정권 때 대한체육회가 들어서게 됩니다. 대한체육회는 오늘날까지 우리나라의 체육 정책이라든지 각종 스포츠의 어떤 그 중요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체육 단체로 거듭나고 있는데, 과거부터 있었던 그 조선체육회가 명칭이 대한체육회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전통 무술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택견의 고수들을 경무대, 지금의 청와대죠, 불러서 시범 경기를 주관했고, 사실 이 시대에는 택견도 택견이지만 사실은 그 우리나라의 어떤 그 주목들의 춘추 전국 시대이기도 해서 이 시기에 유명했던 김도환이라든지 이정재라든지, 그리고 시라소니 같은 이런 그 주목들의 세계가 활개를 치던 그런 정말 우리나라의 어떤 좀 어두운 그런 시대였기도 하고, 정말 그 여러 가지 상황이나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도 되게 불안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특히 이제 해방 이후에 1950년 6월 25일 6.25를 겪으면서 그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정책, 또 체육 정책을 펴낸다는 것은, 또 이끌어낸다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참 어려운 시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스포츠는
학교를 중심으로 발달하였습니다. 이 시기에도 학교가 수업을 계속 진행했고 학교 내에서도 학교 체육 스포츠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뭐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했기 때문에 그 수준이라든지 그런 어떤 교육 과정은 상당히 빈약했습니다. 그리고 극소수의 선수들이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수준이었고요. 사실은 우리 앞전에서 살펴보았지만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부분들이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20명 내외, 뭐 10명 내외에 이런 선수단과 임원단을 파견해서 지금 이제 후진국들이 하는 그 선수의 어떤 파견 수준을 우리나라도 이 이승만 정권 시대에는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다만 학교의 스포츠를 중심으로 했던 부분은 그나마도 조금 고무적인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이제 박정희 정권 제2공화국, 또 3공화국, 4공화국 이 3개 공화국을 거쳐서 약 16년, 한 17년이 좀 안 됐죠? 그 기간 동안에 박정희 정권이 오래 그 정권을 이어져 왔는데요. 그러면 박정희 정권 때는 도대체 어떠한 체육 정책을 펼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1917년부터 1979년 시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렇게 생존을 했고요. 이 박정희 정권 때 대표적인 체육 정책을 보면 국민체육진흥법이라는 것을 제정해서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체육의 법적 제도 조치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체육을 그 어느 정권보다도 가장 강력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정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일어났던 그 새마을 운동이라든지 그 국민들의 어떤 그 경제적인 여건 보장 또 잘 살아보세라는 그런 슬로건 하에 신체활동과 체육활동이 그 어느 정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1966년에 장찬선의 레슬링 세계 선수권 우승, 1976년 양정모 선수가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캐나다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레슬링에서 우승을 하고 또 세계대회에서 연달아 메달이나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서 국위선양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라는 그 한국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그 작고 보잘것없는 나라의 그 이름을 서서히 알리기 시작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부터 이제 우리나라는 엘리트 선수들, 엘리트 체육 위주로 스포츠 정책을 펼치면서 태릉선수촌, 한국체육대학교 개교 등 전문 선수들을 육성하는 그런 스포츠 정책들을 대대적으로 펼치기 시작했고요. 이러한 것들이 서서히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국제대회, 각종 세계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그런 중요한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박정희 정권의 특별한 그 체육정책에 대한 애착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체육진흥법을 통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체육의 어떤 기본을 갖추고 체육활동이 중요하고 또 체력 육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인식시켰습니다. 이 시기에 대한민국 최초로 복싱 세계 챔피언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김기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그 김기수 선수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대전료라든지 모든 것들을 정부가 직접 보증을 해주고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스폰서 역할을 해줄 정도로 스포츠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정권에서는 스포츠 애국 정신의 중요성을 많이 부각시켰죠.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1976년 캐나다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레슬링 그레코 로망형에서 금메달을 딴 양정모 선수에게 직접 청와대로 불러서 이 선수에게 금메달 획득한 양정모 선수를 격려하고 또 직접 훈장도 달아주고 스포츠 선수들이 마음껏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대적이고
또 엄청난 지원을 해줬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이 당시에는 올림픽에서 금메달 혹은 메달을 따게 되면 뭐 카퍼레이드 나와서 뭐 손을 들고 꽃다발 주고 이러한 행사들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벌어졌던 체육 정책의 중흥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체육 어떤 메달을 따거나 체육의 놀라운 성적을 얻은 선수들에게 또 임원단들에게 많은 격려와 후원이 있었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박정희 정권은 스포츠 애국 정신을 되게 중요한 슬로건으로 삼고요. 국가 원수 대통령이 처음으로 체육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대대적으로 나타냈고요. 이때 나타난 것들이 바로 체력은 국력이다. 체력은 국력이다라는 국가적 표어를 내세워서 전 국민으로 하여금 체력과 국력을 동일시하게 여기게 했고 그런 스포츠 활동이나 그 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그 경제적인 어려움과 그 열악한 부분들을 극복해보고자 대통령위와 모든 그런 정치인들이 나섰던 그런 시기고 스포츠에서 금메달을 따거나 메달을 따는 것은 곧 애국하는 길이고 그것이 나라에 충성하는 길이라는 것을 널리 알려진 또 알린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977년도에 오늘날의 지금 올림픽공원 내 송파구에 있죠. 한국체육대학교와 그 옆에 서울최고와 서울체중이 같이 붙어 있는데요. 1977년도에 오늘날의 한국체육대학교인 그 한국체육대학교가 설립이 되게 되면서 지금까지도 엘리트 선수나 엘리트 대학 선수들에게 어떤 요람처럼 훌륭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한국체육대학교를 1977년도에 박정희 정권에서 설립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이 한국체육대학교에서 많은 선수들이 제가 이제 엊그저께도 그 체육대학교를 지나게 됐는데 올림픽에서만 지금은 이제 넘었겠죠. 올림픽에서만 금메달을 100개 이상을 딴 그런 대학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유일무이한 대학이죠. 그래서 올림픽 종목에서만 또 여러 종목에서만 100개의 금메달을 딴 대학 바로 한국체육대학인데요. 이게 바로 1977년 박정희 정권에서 설립이 되어지면서 우리나라의 그 운동 그리고 스포츠 선수들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과 지원을 일삼았던 또 엄청난 역할을 했던 그런 대학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박정희 정권에서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당시에는 운동선수에게 병역 특례 혜택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1973년 4월에 병역 의무 특례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대한체육회 국제대회 입상 가능자의 병역 면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국제대회 우승을 하거나 메달을 따오게 되면 병역을 면제해주는 이런 부분 때문에 운동선수들이 정말 엄청나게 군 면제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선수들은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군대의 복무를 마치게 되는 그런 엄청난 특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이제 퇴색됐지만 사실 이 당시만 해도 운동선수들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그러한 그 혜택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림픽과 같은 국제 경기 선수단 출정을 앞두고 대대적인 어떤 홍보와 격려를 해주었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박정희 정권은. 그래서 체육의 향상을 통한 국민 정신의 함양을 노력을 했고 이것을 강조하면서 오늘날의 벅찬 혁명 대업을 완수하기 위해 좀 말이 좀 그런데 온 국민이 한 덩어리가 되어 총진군하고 있는 오늘날 이 나라의 국위를 온 세계에 가시해 스포츠 한국의 전통을 길이 이어가기 위해 체육인 여러분은 더욱 굳센 발걸음을 내디뎌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런 격려사를 좀 보면 지금 보면 좀 웃긴데요. 사실은 약간 좀 군대의 어떤 용어가 배겨있고 군정권 시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박정희 정권에서 이런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런 어떤 엄청난 출정식 이러한 담화를 통해서 체육이 결국은 국민의 정신을 함양하고 체력이 국력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강한 메시지를 이런 출정식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말하고 선수들에게 격려해 주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3공화국은 스포츠 체육의 정책 및 제도는 정치의 전형 스포츠라는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졌지만 스포츠를 통한 애국정신의 함양과 반공에 기반한 국민적인 단합을 이끌어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사실 이 스포츠를 정치적으로 사용한 건 맞습니다. 사실은. 왜냐? 박정희 정권이 군사 정권이었기 때문에 그 기반으로 일어난 정권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기반이 약했고 국민들의 지지나 이런 것들을 초반에는 얻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스포츠를 사용했고 활용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떤 그 정치적인 그 이유가 있었지만 그래도 국민들에게 단합과 화합 그리고 스포츠를 통해서 체력을 향상시키고 국가의 그 정책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죠. 그래서 스포츠와 체육 정책이 이 박정희 정권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정책축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3공화국 시대 그리고 2공화국, 4공화국까지 마찬가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 정권인데요. 2공화국, 3공화국, 4공화국을 거치면서 이제 5공화국 전두환 정권. 이 정권도 사실은 정상 그 단계를 밟아온 그 정치적인 정권은 아니었고 역시 이제 군 출신들이 계속해서 이어서 정권을 잡은 제5공화국이었습니다. 자, 제5공화국 전두환 정권 1931년생이고요. 사실 지금까지 이제 생존해 계시고 이 전두환 정권의 대표적인 3S 정책을 우리가 꼽을 수 있는데 스포츠, 스크린, 섹스. 그래서 이 스포츠와 스크린, 영화와 이 섹스, 성 관련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스포츠 정책을 3S 정책으로 꽃을 피운 그런 나라가 그런 그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올림픽을 확정하는 그런 엄청난 스포츠의 엘리트 스포츠의 정책에 꽃을 어떤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기를 제공했던 그런 정권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1982년도에 체육부를 신설했고 1984년 2년 후에 국군체육부대를 창설해서 군인들로 하여금 또 운동선수 출신들로 하여금 군대에서도 계속해서 체육활동을 하고 스포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준 정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각종 프로야구가 또 프로스포츠가 출범을 했고요. 프로야구와 프로축구가 개막되는 프로의 어떤 시대가 열리는 그런 정권이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두환 정권은 엘리트 스포츠가 꽃을 피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엘리트 선수들이 인정받고 존중받고 대우받았던 그런 시기였고요. 엘리트 스포츠가 최저의 정점을 이뤘고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이 전두환 대통령은 육사 주전 골키퍼로서 육사 시대부터 이렇게 스포츠를 좋아했고 그런 경험으로 그런 영향으로 엘리트 스포츠에 엄청난 지원과 또 영향을 미쳤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 일환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제24회 하계 서울올림픽을 개최하고 유치하는 이런 엄청난 그런 우리나라의 어떤 최초죠. 최초 아시안게임도 올림픽인도 그런 그 중흥기를 맞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던 정권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982년 프로야구와 1983년 프로축구 그리고 프로씨름이 창설되면서 이 정권에서 프로축구 또 프로야구 프로씨름이 정식으로 활성화되고 창설된 그리고 스포츠에 대한 정책적인 어떤 지원과 이런 것들이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3S라 그래서 스크린, 스포츠, 섹스 이게 정책에 반영이 되어서
이런 것들이 실시되고 은근히 이렇게 적용이 된 그런 정권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뒤에서 자세하게 좀 설명이 되겠죠. 자, 먼저 3S 정책이 뭔가 보겠습니다. 이 설민석의 동영상을 우리가 보게 했는데 지금 저것 때문에 뭐죠? 저작권 때문에 방영은 좀 어렵고요. 어쨌든 이 설민석의 정책 3S 정책 동영상에 보면 전두환 정권에서 이 3S 정책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잘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거는 오프라인 대면 수업을 하거나 현장 강의를 할 때 보여줄 기회가 있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스크린 스포츠 섹스 정책이란 무엇인가? 이 3S로 이 그 당시에 전두환 정권에서 어리석은 국민들, 어리석은 백성들을 만드는 정책이라고 해서 이것을 우민화 정책이라고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신체제에서는 대통령 임기가 6년 무제한 8차 개헌을 통해서 임기 7년 단임제로 변경, 전두환 정권은 쿠데타로 집권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민심을 얻기 위해서 고안해낸 바로 정책이 바로 이 3S 정책이라고 합니다. 약간의 이제 뭐 여러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뭐 쿠데타다 아니다, 여러가지 혁명이다, 뭐 여러가지 있지만 어쨌든 좋지 않은 방법으로 정권을 잡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스크린, 스포츠, 섹스 정책을 정권에 포함시켜서 정책적으로 그런 것들을 활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뭐냐? 먼저 스포츠는 뭐냐? 올림픽 1981년 올림픽 유치라든지 1986년 아시안게임 유치라든지 1982년 프로야구 출범, 83년 프로축구, 프로씨름, 프로농구단의 출범에 이르기까지 유독 이 정권에서 이렇게 스포츠에 대한 열성적인 유치와 각종 스포츠, 프로스포츠를 출범시키는 것은 국민들의 어떤 마음과 생각을 다른 데로 좀 돌리려는 그런 의도도 다분히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권의 흔들림과 정책의 어려움을 이런 방향으로 틀려고 했던 부분들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섹스는 뭐냐? 1982년 야간 통행금지 37년 만에 해제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성매매 업소가 급증하고요. 비디오 테이프죠. 비디오 보급이 급증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포르노 테이프, 야한 비디오 테이프 유통사업이 활성화되고 이 당시에 나왔던 그런 시리즈들이 각종 시리즈들이 뭐 많이 있습니다. 애 땡땡 부인, 산 땡땡, 뭐 여러 가지 등등 그 성과 관련된 각종 비디오나 영화 이런 사업들이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활성화된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그 중학교 다니던 시절인 것 같은데요. 이 시기에 정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그러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크린인데요. 이제는 이제 스크린이라는 건 1980년도 12월 1일 날 컬러 텔레비전 방송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각종 에로 영화가 급증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드라마, 히통대 이제 이때 히트친 게 이제 달동네라고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리고 이제 요즘도 가끔 재방송하고 있는 저널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작으로 해서 국민 방송이라든지 국민 TV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TV와 영화에 몰입하게 하고 몰두하게 해서 어떤 흘린들이는 어떤 그 정권적인 그런 부분들, 불안한 부분들을 이러한 부분들로 해소시키고 방향과 생각을 틀어놓고 또 흔들리게 했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전두환 정권의 3S 정권, 스포츠, 스크린, 섹스의 핵심적인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정권에서는 또 스포츠 공화국, 체육 입국을 표방한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체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맞죠? 그리고 스포츠 현대화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만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물론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그 어느 정권보다도 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스포츠공학답게 체육의 활성화와 기반과 인프라와 각종 시설 그리고 정책 지원 또 재정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투입해서 그 어느 시대보다도 시설과 기구 또 인프라를 갖추는데 현대화 인프라를 갖추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입니다. 바로 전두환 정권의 체육 입국 스포츠 공화국 이것을 표방했던 그러한 그 대표적인 정권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체육부가 새롭게 신설되면서 은퇴 선수의 생활 보조금 지급 대상 확대 참 대단한 거죠. 사실은 은퇴한 선수들에게 생활 보조금으로 평생을 보장시키고요. 체육 연구, 체육기구, 생산업체에 대한 지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의 체육진흥 경비 보조 체육과학을 위한 연구비 지원 등 국민체육진흥법이 새롭게 제정되도록 체육에 대한 정말 엄청난 지원과 후원과 또 정책의 어떤 뒷받침을 해줬던 법률적인 뒷받침을 해줬던 정말 대단한 정권이었죠. 그래서 이 당시에 사실 스포츠 체육활동을 한 사람들은 엄청난 혜택과 지원과 정말 풍요로운 어떤 그 환경 속에서 스포츠 활동을 마음껏 진행하고 또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오늘날까지 우리나라가 스포츠 강국, 세계 10대 안에 들어가는 스포츠 강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고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까지 이어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두환 정권의 엘리트 스포츠의 꽃을 피운 그런 정말 우수하고 좋은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984년 국군체육부대, 오늘날의 상무인데요. 이제 뭐 군부체육부대라고 하면서 국군체육부대가 창설하고 상무가 창설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엘리트 스포츠 선수들과 체육을 전공했던 그런 선수들이 대학을 중간 혹은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에 가서 이제 한 2년 반, 3년 동안 체육활동을 하거나 스포츠 선수로서 역할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국군대에 가서도 국군체육부대에 소속해서 계속해서 스포츠 활동을 하면서 감각과 틀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아주 엘리트 선수들을 위한 그런 정책을 대표적인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1984년 국군체육부대 상무부대의 창설입니다. 그러나 체육정책에 문제점도 있었죠. 과다한 엘리트 스포츠 위주의 정책.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지나치게 엘리트 스포츠 선수들을 위주로 정책과 후원과 재정을 많이 투입하다 보니까 학교체육과 생활체육의 발전을 가로막았고요. 균형적 생활체육과 학교체육 균형적으로 발전을 시키면서 엘리트 쪽도 지원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양쪽이 균형 있는 발전을 가져오지 못했고 결국은 특정한 엘리트 스포츠 선수들에게 치우치다 보니까 진정한 체육 발전을 도모하지 못하고 이런 영향이 사실은 오늘날까지 우리나라 학교 스포츠, 일반 스포츠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아직 학교 스포츠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아직도 소수의 엘리트 스포츠 선수로 정책과 모든 대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안타까운 정책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새롭게 신설된 체육부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의 지원에만 치중하면서 마찬가지로 균형 있는 체육 발전을 더 악화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제 음지가 있으면 양지가 있고요.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는 것 마찬가지로 너무 한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소외되거나 반대쪽에 있는 그런 지원이 소홀히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 엘리트 선수들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생활체육과 학교체육 또 그 이면에 노인체육 이번 부분도 신경을 썼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스포츠 내셔널리즘이란 이념적 기반 아래 형성된 스포츠 정책이고요. 건전한 스포츠 문화의 창출을 억제했고 한국 체육의 퇴행을 가져온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주의죠. 우선적으로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정책을 먼저 생각해라 이런 주의인데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그런 어떤 스포츠 발전에 역행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포츠 내셔널리즘이야. 전두환 정권의 스포츠 내셔널리즘이란 뭐냐? 조국 군대화가 만들어낸 괴물이죠. 가난한 시절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려는 국가. 이데올로기는 스포츠를 통해 대중들을 단결시킴. 대중의 강기와 폭력을 동원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정당한 것은 과정이 아니라 결과라고 얘기한 것이죠. 사실은 뭐 좋지 않은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당시 그 상황과 정치적 상황이 만들어낸 그러한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수들의 인권을 짓밟고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보이지 않는 공포의 주술이죠. 제2의 심석희 선수 사태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이 괴물 같은 스포츠 내셔널리즘이 없어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각종 엘리트 스포츠 선수들,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실업 등의 얘기까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거 바로 하루빨리 없어져야 될 그런 정말 악습, 괴물의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운동을 싫어하게 되고 그리고 각종 트라우마와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사실 현실이 맞습니다. 각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전공자로서. 대안은 그럼 뭐가 있을까요? 스포츠 내셔널리즘. 대표 선수들이 합숙하는 선수촌을 해산시키고 우리나라도 이제 클럽 스포츠로 전환을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선수 코치들에게 인권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준다. 스포츠를 올인하는 것은 안 돼요 이제. 그리고 이른바 금메달이 아니어도 괜찮아 너희들만 행복하면 돼 프로젝트를 가동해야 됩니다. 지금 금메달 아니면 우리나라 인정하지 않은 아직까지도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을 빨리 없애야 됩니다. 자, 오늘 그 스포츠 내셔널리즘 마지막으로 해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 대한 체육사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가지 내용들을 많이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혹시 이러한 것들은 아직 체육사를 통해서 보지 못한 그런 또 듣지 못한 학생들도 있을 텐데 작은 부분이라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체육사 각 정권별 체육정책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